나 해외여행 안 갈 거라 환율 상관없는데? 1,400원에서 고작 100원 올랐잖아. 100원도 없어? 100원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요즘 제 주변이나 댓글창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00원. 요즘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잘 줍지 않는 동전 하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방금 무심코 넘긴 그 100원이 사실은 여러분의 점심값, 퇴근길 기름값, 심지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까지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환율은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530원은 우리 경제 역사상 단 몇 번밖에 보지 못했던 말 그대로 국가 재난 수준의 숫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던 공포의 숫자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달러 쓸 일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떠날 때 환전 수수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심코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에 먹은 제육 덮밥,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달러가 심겨 있습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수조 원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환율이 올라도 국산품만 쓰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이미 달러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볍게 집어든 베이글의 밀가루, 점심 식탁에 올라온 제육볶음의 돼지고기 사료, 심지어 요리에 쓰인 식용유와 설탕까지, 이 모든 원재료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온 것들입니다. 1,400원 하던 환율이 1,530원이 되었다는 건 기업들이 이 재료들을 들여올 때 10%가 넘는 웃돈을 더 얹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지불한 환율 통행료는 결국 여러분이 결제하는 식당 메뉴판의 숫자와 마트 영수증의 합계 금액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더 무서운 건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죠. 우리가 쓰는 휘발유, 공장을 돌리는 전기, 겨울철 난방을 책임지는 가스까지 모두 달러로 결제합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면 주유소 가격표는 저절로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물건값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릅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 라는 의문의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곧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매겨지는 무서운 세금과도 같습니다. 결국 고환율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환율이라는 괴물이 중간에서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차없이 뜯어가는 셈이죠. 여기서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횡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이들 말씀하십니다. 달러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돈방석에 앉을 거라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파는 나라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철강, 구리, 반도체 부품, 심지어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까지 전부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서면 물건을 팔아서 버는 이익보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오는 비용이 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환율에 따라 원재료 값은 정직하게 오르지만 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순 없으니까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적자 수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1,530원이라는 숫자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처럼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수많은 부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성과급과 복지, 그리고 채용 계획입니다. 환율은 기업들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선을 긋기엔 그 화살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직장인의 월급 봉투와 고용 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일터가 흔들리는데 내 주머니 사정이 안녕할 리 만무하죠. 괜히 IMF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게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의 상승세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자, 국장개미님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환율 1530원 시대에 탈출해야 할 곳으로 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손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서둘러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나려 하죠.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건 텅 빈 수급과 곤두박질치는 주가뿐입니다. 내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내 소중한 종목들이 파랗게 질려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환율 1530원은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환율이라는 거시경제의 물줄기가 반대로 흐르면 개인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세상이 나만 왕따시키나 싶은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끝판왕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국가가 꺼내는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도 오르게 됩니다. 환율 1530원이라는 숫자는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입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두면 나라 밖으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죠.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카드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 원화의 매력을 높여서 달러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고륙책이죠. 하지만 이 카드가 던져지는 순간 환율에 관심 없던 평범한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의 삶에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던 대출이자 10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130만 원, 150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험.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환율 1530원 시대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다 내 집을 잡고 내 생활비를 잡는 격이죠.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했던 청년들,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과 같습니다. 결국 환율을 숫자 노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근간인 주거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고개를 돌리기엔 금리라는 괴물이 이미 우리 현관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지갑의 두께가 결정되고 우리 가족의 미래 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막막함이 몰려오실 겁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환율이 153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언제나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혹했습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 누군가는 앉아서 전 재산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지만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읽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자산이 지나치게 원화에만 쏠려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내 월급도 원화, 내 예금도 원화, 내 아파트도 원화라면 환율이 오를 때 내 모든 자산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헐값이 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30원 시대에는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섞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의 급격한 침몰을 막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채를 점검하고 고금리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남들도 다 힘드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경제 위기의 파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파도를 넘어서는 건 미리 배를 수리해둔 사람뿐입니다. 결국 환율 공부는 재테크 이전의 생존 공부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먼저 타격을 입는지 리스트를 써보세요. 식비인지 기름값인지 아니면 대출 이자인지 말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처방전도 쓸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153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더는 환율 100원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실 겁니다. 그 100원은 단순히 환전소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뺏어가는 도둑이었고 우리 아이의 교육비를 갉아먹는 쥐였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숫자에 무관심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게 우리 일상의 모든 가격표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1530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몹시 아프다는 신호이자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경고등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신호를 미리 보냅니다. 환율이 그 대표적인 신호등이죠.
빨간불이 켜졌을 때 멈춰서서 내 자산을 점검하고 소비를 줄이며 대비한 사람과 설마 나한테 별일 있겠어? 라는 사람의 1년 뒤 모습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허무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본능입니다. 1530원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경제의 바다로 나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오를자 환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내일 아침 내 식탁과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만 고민해 보세요. 그 짧은 고민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킨다. 이 냉혹한 경제의 법칙은 1530원 시대에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환율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환율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단단히 지켜지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이코였습니다.